자, 윤석열 대통령 복귀 그리고 이재명 실각 수순에 돌입을 하니까 좌파에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오늘 희한한 그 민노총의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과연 민노총이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맞는가? 뭐 원래도 그렇게 뭐 생각을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오늘 민노총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총파업을 한다. 언제부터? 27일부터. 민노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까지, 자, 26일, 조금 전에 제가 26일 말씀드렸죠. 26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인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 기자회견을까지 열어서 27일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단위 총파업을 벌이겠다. 양경수는 민노총 위원장을 하고 있죠. 양경수는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26일이죠? 왜 하필 26일이죠? 이재명의 2심 선고가 26일이죠. 이게 목적이 노림수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왜 하필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라. 아니면 그 다음날 파업을 하겠다. 총파업을 하겠다. 차라리 앞에 그거라도 붙이는 게 양심적이죠. 그 이재명의 선고가 있는 26일까지는 윤석열도 파면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렇게 안 하면 총파업하겠다. 이 국민 생활을 볼모로해서 총파업을 하겠다. 뭐 또 뭐 교통수단, 뭐 철도 파업,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자기들은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다. 이걸 왜 갑자기 주장을 하죠? 그게 아니고 이재명보다 빨리 선고를 하라는 것이다. 이게 자기들 속마음이죠. 그런데 이재명을 지키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민노총은 현재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민노총 간부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한 소규모 파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비상행동이라고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 이 퇴진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주장을 해온 김민웅, 그 김민석 형, 거기도 민노총이 총파업 동참을 또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민노총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 휴학을 하고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 이재명 지키고자 이재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비슷한 국가를 만들어서 체제를 전복을 시키려고 상인은 다 가게 문을 닫고 생계 접으라는 이야기죠. 학생은 동맹 휴학하고 공부하지 말고 모든 시민은 일상을 멈추고 거리로 쏟아져라. 이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모든 상황이 민노총이나 무슨 뭐 촛불 행동이나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종의 뭐 실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총파업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 오늘 언론 좌파 매체에서도 갑자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당초 기대보다는 자기들의 희망했던 것보다는 기각 가능성, 특히 각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죠. 기각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만 가지고 막 여론조사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각하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한 지경 부장판사가 쏘아 올린 그 절차적 정의 문제로 아예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옵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급해졌죠. 다급해지니까 이 좌파 매체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김건희 여사의 뭐 경호원들에게 뭐 총을 왜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둥, 뭐 총으로 이재명을 쏴서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죠. 이제 막판에 이제 막장 여론몰이를 하는 건데 오늘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현재 심리가 막판으로 가고 있는 막바지 시점에 뉴스토마토라고 있죠.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를 막 발표를 하는 미디어 토마토라는 거 같은 자기들 같은 회사인데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같은 그 계열사인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느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기사라고 내놓고 이걸 좌파 매체들이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업무에 복귀를 하면은 또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게 설문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제가 설문조사 이게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설문 구체적인 문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 중앙선거심의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24시간 이후인가 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보도를 한 거는 뉴스 토마토가 보도를 한 거는 질문 내용이 취지가 그거라는 겁니다.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55.1%다. 55.1%. 특히 중도층 60% 이상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전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능성 없다는 40.3%다. 중도층은 62.9%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진보층에서는 80.4%가 계엄 가능성을 전망을 했다. 아니 지금 느닷없이 2차 계엄 지금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했다는 그 비상계엄으로 군 수뇌부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이 상황인데 2차 계엄을 갑자기 그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내서 악성 여론전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7.3%포인트 상승을 해서 44.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5.9%포인트 하락해서 37.5로 뚝 떨어졌다. 그 사이에 정당 지지율 변동을 줄 만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까지 총동원해서 막장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김호준이 그 운영하는 꽃이라는 조사 기관도 또 이런 이상한 거를 막 내놨죠. 이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좀 연관성은 별로 없지만은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또 재판 지연 꼼수를 썼다. 그 전에 지금 26일 날 선고가 되는 26일 선고가 되는 이 선거법 2심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 연기를 하려고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뭐 변호인도 선임 안 하고 하다가 그 앞에 폐문부재 이야기, 폐문부재 재판 관련 서류를 이재명에게 보냈는데 폐문부재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어서 전달을 못했다. 그 수법을 썼죠.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수법을 써서 재미를 봐서 한 달 동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서 또 보낸 서류를 6번이나 받지 않았다. 그 서류를 받으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6번이나 받지 않았다. 이유는 뭐 폐문부재였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을 그때 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가 바뀌었죠. 그때 신진호 부장판사가 고법으로 가고 수원지법에서 고법으로 가고 다른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원래 신진호 부장이 있을 때 이재명이 이 시간 끌기 위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바뀌어버렸으니까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야지 피고인이 그것을 접수를 해야지 그때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돼서.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6번이나 안 받았다는 겁니다. 폐문부재,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이 서류를 그러니까 각하됐다는 것을 보내서 받아야지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세 번은 우편으로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가 아파트로 세 차례 우편으로 이 결정문을 발송을 했는데 2월 14일, 17일, 18일 모두 폐문부재로 되돌아왔다. 일부러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등기 속달로 되니까는 이게 뭐 사인을 해야지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죠. 폐문부재. 그래서 저번에는 폐문부재를 하니까 이 집행관이 과거에 집달리라고 불리던 집행관이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찾아갔죠. 이재명 사무실에 찾아가서 강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인편 발송을 시도를 했다. 인편 발송. 그러니까는 이것은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국회로 가지 않고 인천에 집이 있으니까는 이재명 인천 집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집행관을 3번이나 보냈는데 2월 28일, 3월 6일, 10일 3번 보냈는데 모두 폐문부재. 집에 그러니까 집행관이 가도 우편원이 가도 집행관이 가도 3번 해서 폐문부재를 아예 안 받았다는 겁니다. 대북송금 사건 이것도 재판 놀추려고 이러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법꾸라지라는 표현도 참 어쨌든 이재명의 사법 위기를 둘러싸고 정말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재인 있죠, 문재인. 같은 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문재인 딸 문다혜 그 2가지 사건이 있었죠.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 오늘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습니다. 징역 1년. 오늘 목발 짚고 법정에 또 문다혜 씨가 출석을 했는데 징역 1년 구형. 선고기일은 4월 17일. 어떻게 가족들이 전부 다 문재인도 그렇고 뭐 김정숙, 문다혜, 이재명, 김혜경 전부 다 이 범법을 저질러서 재판을 줄줄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고 또 대통령을 데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정치권 좌파의 민낯이다는 점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